네,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 지난 9일로 한번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양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이를 두고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와의 공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당시 기자회견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이렇게 강효상 의원과 청와대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후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 그런 결과 정보 유출자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의 공사 참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래픽 화면을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5월 말 방안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국을 미국이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좀 감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드러났다는 거죠. 외교관 A씨가 강효상 의원과 9일 새벽 두 차례 새벽에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이후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요. 알고 봤더니 이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의 이제 고등학교 후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외교관이 현 야당 의원한테 뭔가 기밀사항을 유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죠. 일단은 그 당사자를 통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그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누출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 형법 113조에 보면 외교 기밀을 누설 목적으로 탐색 수집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징역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강효상 의원의 목적은 아마 우리 이제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폭로해서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이 정부를 공격한 게 아니고 외교상의 기밀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공격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저거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는 한 거라고 보고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공적 질서나 공적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금도가 있어요. 예. 그 금도를 저는 넘어선 명백한 사실은 이 불법 행위이고 예. 저는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이제 강 의원한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한 통화 내용을 이제 전해줬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강효상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또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소식통과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이 제가 그 제보자의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21세기 민주정부 이 대명천지에 이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청와대 공무원 감찰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공직 사회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은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한테 나는 그런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기자회견한 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저게 청와대 뭐 민정수석실을 동원해서 그 공무원들 자꾸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들추는 거는 오히려 공무원과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이게 또 강효상 의원의 입장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청와대나 이 감찰 보면은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핸드폰을 마구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효상 의원과 그 대사관 직원과의 통화를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얘기한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뭐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학교 선후배 사이에 사적인 대화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아하. 대사관 직원이 뭐 무슨 문건을 찍어서 보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뭐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하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고 보고요. 예. 이 공익제보라는 것을 이 정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또 그 공익제보를 했던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뭔가 얘기했던 것만 갖고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한미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들렀다가 잠깐 들르는 식으로 들러도 미군 장병들만 만나고 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외교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 라인의 어떤 실력 문제 또 이 미국과 일본 이 대사관의 고급 인력들이 가지 않는 문제, 예. 깊이 부서가 돼버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지 이걸 좀 보고 해야지 지금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직원이 통화를 했으니까 이 문재인 트럼프 대화 내용을 알렸다고 기정사실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 우선은요, 그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 감찰이 아니고 동의서를 받고 한 감찰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해당 외교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본인이 확인한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구두로 알려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또 통화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명백하게 그 기밀 누설이 있었고요. 알 권리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공익제보 말씀하시는데, 공익제보는 정부 내의 부정비리를 폭로했을 때 그게 공익제보입니다. 한미 간의 설사 외교상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국회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런 식의 폭로 회견을 했는지 예. 이건 사실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성립이 안 되고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아하. 저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행위가 아니고 외교상 기밀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굉장히 중요한 관례이자 원칙인 이 공적 시스템을 허무는 그런 예. 행위를 한 거죠.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이 통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또 이 부분은 약간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보면 이제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날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실과 다르다, 근거 없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강효상 의원이 지금 발표한 내용은 외교관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청와대의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해명은 거짓말한 거죠. 잘못된 거 아니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다. 네. 거짓말한 겁니까? 네. 어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청와대가 거짓말한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 외교관을 통해서 강효상 의원이 정보를 취득을 해서 뭔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아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청와대가요 사사건건 나서서 아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여야 간의 공방에도 끼어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정도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무근이라고. 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네. 거짓말한 거죠. 예. 그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외교상의 기밀을 탐색하고 수집해서 폭로한 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예. 이제 그걸 갖다가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거다라는 점을 경고하는데 방점이 있었는데 예. 아마 대변인의 워딩이 사실 무근이라고 나가면서 그걸 둘러싸고서 진실 공방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부차적이고 예. 이게 본질적인 쟁점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어찌됐건 이 사안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의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민지 기자, 오늘 저 논란이 불거지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침 뭐 회의까지 열어가지고요. 청와대를 상당히 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면서요? 네, 한국당은 사실 이 사안의 초점을 뭐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무원을 뭐 사찰하고 하는 점들에 초점 맞춘 건데 오늘 사실 관련 회의를 열어서도 앞에 판넬까지 준비를 했어요. 휴대폰 사찰에 반대한다 이런 판넬까지 앞에다 회의장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탄압이나 뭐 독재 정권 이런 그 격한 강경 발언들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억양부강의 정권이다. 공무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그 위헌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MB 정부는 사찰 대상과 수단, 방법을 보면 야만적이고 관음증이 심한 것 같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같다. 법치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자, 한국당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그동안 외교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그 휴대폰 통화 기록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 조사를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교부만 놓고 봤을 때 그 보안 조사가 15차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15차례인지 16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15차례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게요, 박 의원님, 너무 좀 과도한 겁니까?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겁니까? 네, 무슨 외교적인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공무원들을 저렇게 감찰하고 휴대폰 제출받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교가 잘 돌아가면 저런 일이 없겠죠. 외교가 자꾸 삐거덕대니까 저렇게 공무원들 탓이다 하는 보안 유출이다 하는 저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 저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런 사찰을 했어요. 그게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감찰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예. 공무원들에게 아까 이제 뭐 동의서도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서 다 받고 하도록 돼 있고 동의서 안 받는다면 그 문제가 안 될 리가 없고요. 그러나 이 정부의 공직기강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 자체는 문제죠. 그거는 이제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어느 나라의 정부가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용이 저런 식으로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안 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그 정부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공무원들한테 그 휴대전화 이를테면 뭐 포렌식 조사 뭐 등등 이게 이제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동의서 쓰라고 할 때 난 동의서 못 쓰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의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무 저렇게 뭐 보안조사 횟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은 것이 공무원들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지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 외교부에만 15차례 보안 조사가 있었고요. 예. 뭐 기획재정부나 또 다른 부처에서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들이 많았는데 유독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이나 정부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강효상 의원의 논란 얘기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